아니 또 오늘 짚어봐야 될 것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본인이 좀 직접 사과도 하고 해명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카피 킬러라 그럽니까? 그걸로 하니까 뭐 이게 복사율이 너무 높게 나왔잖아요. 카피 킬러는 계속 자료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유사 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유사율이 높아집니다. 지금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네. 큰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요.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그런 의혹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일단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이제 청문회 본인의 해명 과정과 그 이후에 여론 추이를 보겠다고 한 만큼 오늘 청문회가 이진수 후보자에게는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논문 관련해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해명을 했고요.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를 얘기했고 또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뭐 신청이 됐다고 했던가요? 뭐 이렇게 됐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과하고 해명을 했어요. 박영욱께서는 지금까지 그 여론에서 더 나빠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괜찮아질 거라고 보세요? 여론이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어쨌든 뭐 해명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이제 충분히 설명될 만큼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저분도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걸로 노동부에 여러 차례 진정이 됐다. 총장 시절에 신고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제기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교육 수장을 맡는 역할인데 이게 공교육의 수장을 맡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특히 제자 논문 가로채기 같은 거는 연구윤리에 심각한 위반인데다가 또 대한민국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두 딸을 그것도 편법적인 방식으로 외국에 유학을 시킨 그런 분이 우리 공교육을 대표한다는 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추천이 되고 임명까지 이루어졌는지 좀 의아하고 사실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가치나 또 민주당이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거에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로 접점도 없었다 그러고 민주당 내부에서 잘 모르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본인이 결단을 내리거나 뭐 지명을 철회하거나 양당 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국민주권 정부의 이제 첫 인사에서부터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랄까요? 이게 금방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더 끌고 간다가는 민심 위반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말씀. 강선우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 후보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오늘 입장 한번 듣고 여기 지금 대통령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정광재 대변인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실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혹시 이것이 좀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각 언론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수집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장관 후보자 측의 여러 가지 해명이나 입장을 또 전대받고 그걸 정리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여론 동향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다. 그 상황은 다 알고 계시고요. 우상호 수석의 말로는 이 상황을 서면으로 계속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파악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광재 대표님. 인사청문회라는 게 총리는 이틀 진행되고요. 장관 후보자는 하루 진행되는데 그 이틀 하루 동안에 다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기간 전에는 언론을 통해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언론에서 보는 뭐 논문 표절과 학계에서 보는 표절의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범합계 검증단이라고 해서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심각하다. 제자 업적 가로채기 심각하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행정 총괄하는데 이른바 진보 진영의 논리에 가깝다는 전교조에서도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부적격자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대통령실에서 더 여론을 살필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강선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에 본인이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그 해명 어떻게 판명됐습니까? 그 오후에 그 해명한 것이 오후에 있는 지상파 방송 보도로 다 거짓이었다는 게 그 판명이 난 거잖아요. 예. 이 정도의 부적격자가 만약에 감행이 된다면,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 이전과 이후 공직자 임명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 주까지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